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을 한번 가봅시다. 의문의 변동도 중요한 영역이지요.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영역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좀 이해를 하면 이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문의 변동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변할 변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할 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의문 했을 때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즉 음소, 운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음소, 운이 운소. 그래서 음소가 분절 의문, 운소가 비분절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음소예요, 음소. 즉, 분절 음운을 대상으로 하고 자음하고 모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음과 모음이 바로 변한다. 자, 그런 이제 변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인접해야 됩니다. 즉,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인접한 이제 두 음운이 있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음으로 바뀐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환경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게 이제 조건이에요. 음은 환경. 그러니까 음은 환경이다. 즉 음은 조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문론적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음으로 이제 바뀌는 걸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다 하는데 인접한 두 의문이 그러니까 사실 서로 영향을 끼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자음 체계표를 봤잖아요. 그렇죠? 자음 체계표에서 어, 왼쪽에 즉 조음 방법 이 조음 방법으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을 나눴죠. 자,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조음 방법으로 파찰음, 그다음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울림 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울림 소리는 성대를 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대를 울리지 않는다라는 게 안 울림 소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울림 소리다. 자, 울림 소리는 성대를 울려요. 즉 성대를 울리니까 얘가 에너지를 갖고 있죠. 힘. 그렇죠? 자, 이거를 보면 이 비음과 유음, 즉 울림 소리가요. 안 울림 소리를 만났을 때 얘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음, 이해됐죠?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비음화 현상이 대표적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음운끼리 이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비음화의 예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의문의 변동 네 가지가 있어요. 교체, 첨가, 축약, 탈락. 크게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라는 네 가지가 있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의문의 변동의 네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교체다라는 거. 이제 교체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한 의문이 수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다는 거지. 수적인 이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의문의 개수,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문으로 바뀐다. 이게 교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체 현상에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경음화 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음절이 이제 끝소리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이 음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소리 음자에 끊을 절자를 씁니다. 소리 음자에 끊을 절자를 써서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단위예요. 즉 발음을 하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발음할 때 적용되는 거고 끝소리는 종성, 즉 받침이고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국어의 이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즉 7개로 제한이 된다. 즉 우리는 현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인들은요, 받침에서 발음할 수 있는 건 이 7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대표음이라고 그래요. 대표음. 대표음 7개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밭이라고 해서 티읕 받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티읕 받침을요,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체가 일어났죠. 티읕이 디귿으로. 그래서 이 밭이라는 이 밭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밭이 그죠? 근데 밭이라는 것이 이제 홀로 발음될 때 음절의 끝소리인 티읕이 디귿으로 발음된다.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밭에서는 티읕이 제 음가대로 넘어갔죠. 밭에라고 그죠? 이는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 넘어가게 돼요. 그 연음이라고 합니다. 연음이라고 이을련자의 소리 음자에서 받침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넘어가죠. 발음을 할 때 그때는 이제 형식 형태소이 됩니다. 힘이 없어요. 형식 형태소는 의미가 없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여기 첫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연음은 의문의 변동이 아니에요. 얘는 의문의 변동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게 대표음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평파열음화라고 돼요. 평파열음화. 자, 평파열음화는 나중에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먼저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먼저 한번 보고 그렇게 하깁시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철수가 반이랑에 서 있다. 철수가 밭이랑 논이랑 샀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다르죠. 똑같은 의문 환경인데 얘는 발음이 반이랑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발음이 밭이랑이 돼요. 그럼 왜 똑같이 생겼는데 얘랑 얘랑 같은데 왜 얘는 반이랑 얘는 밭이랑이냐라고 봤을 때 뒤에 있는 이 이랑이라는 것이요. 얘는 이랑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예요. 이해됐죠? 얘는 여기 말하는 이 이랑은 밭이랑 논이랑 해서 밭과 논 이렇게 해서 과와에 해당하는 접속조사예요. 그래서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뭔지 알겠죠? 이제 모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건 같은데, 그렇죠? 얘는 실질 형태소고 얘는 형식 형태소라는 거예요. 얘는 힘이 있어요. 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힘이 없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냥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넘어가요. 자, 그래서 바티랑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티랑이 돼요. 바티랑으로 된 다음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바치랑이 됩니다. 여기서 요 T 있죠? 요 T에서 요 이모음이 요 이모음이 요 티읕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 얘가 치읕으로 바뀌어요. 요 치읕이 국외음이에요. 그래서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음으로 바뀌었다. 화가 되다거든요. 국외음이 되다. 그래서 얘는 바치랑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고 얘는 반니랑이라고 얘기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체 형태소죠. 자,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 초성으로 넘어오면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있냐면 밭이랑이 돼요.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니은 첨가 일어나거든요. 밭하고 니랑 해서 니은 첨가, 니은이 첨가됩니다. 자, 그 다음이 뭐가 일어나면은 비음화가 해서 반니랑 이렇게 돼요. 얘는 이제 비음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오늘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비음화로 봅시다. 여기서 지금 비음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비음화라는 것이 뭐냐? 비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부 자음이 비음 앞이나 뒤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비음이 되다 비음화. 자, 그래서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 즉 비둘기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니은 미음, 즉 뒤에는 비음입니다. 그래서 비음, 니은, 미음이었을 때 여기 이응은 없죠. 이응이 없는 이유는 초성에 이응이 올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성이에요. 다음 음절의 초성. 자, 그래서 이응은 빠지는 거예요. 없으니까 초성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파열음이죠. 우리가 이제 자음체계 표 문제 파열음이에요. 그래서 이 파열음인 비읍, 디귿, 기역이 니은, 미음을 만나게 되면 기역이 이응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뀝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음체계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음체계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을 때, 자 보세요. 앞말에 받침이 비읍, 디귿, 기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뒷말에 초성이 미음, 니은, 이응은 없다 그랬죠. 미음, 니은이 옵니다. 그러면 비읍이 그대로 미음으로 끌려와요. 얘도 끌려와요. 얘도 끌려와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뭐가 바뀐 거예요?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좋은 방식이 같아진 겁니다. 좋은 방식이.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자음체계표를 가지고 좀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받침에 미음, 이응이 있습니다. 받침에, 그러니까 앞말의 받침이 비음이죠. 그래서 뒤에 뭐가 있냐면 리을이 와요. 그래서 니은으로 발음된다. 자, 다시 한번 자음체계표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자, 앞말의 받침이 미음, 니은, 이응 중에 니은이 빠질 거예요. 왜냐면 리을이 니은으로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앞말의 받침이 미음, 이응이고 뒷말이 리을로 시작하면 리을이 비음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럼 비음화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받침의 비읍 디귿과 뒤에 리을. 그러니까 얘하고 합쳐진 거예요. 얘하고. 그렇죠? 그러면 다 변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를 한번 보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얘인데 받침에 기역이 있어요. 그렇죠? 받침에 기역이 있고 초성에 니은이 있습니다. 여기 니은. 그럼 기역이 뭘로 바뀐다고요? 이응으로. 그래서 먹는다로 바뀝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얘도 지금 예문이네. 그렇죠? 앞말에 마치 디귿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고 니은이니까 디귿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죠. 그래서 듣는 이렇게 되죠. 듣는. 자,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어서 비음화.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끊을게요. 두 번째 얘. 그래서 앞말에 받침 미음, 그래서 뒷말이 첫 소리가 뒤음절의 첫 소리가 리을. 그러면 이 미음이 리을에 영향을 끼쳐서 얘가 니은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리을이 비음으로 됐으니까 비음화. 이해됐나요? 자, 세 번째 얘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끊을게요. 세 번째 얘. 앞말의 받침이 비읍, 디귿, 기역 중에 기역이 왔네요. 그렇죠? 뒤에가 리을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변한다 그랬죠. 기역이 이응으로 변했고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비음화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비음을 만나는 거예요. 비음을 만나니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우리 자음체계표대로 본다면 순서예요. 앞말의 받침이 순서 얘가 오고 뒤에 얘가 오고 두 번째는
앞말의 받침이 얘가 오고 뒤에 얘가 왔을 때 바뀌는 거. 이해됐죠? 세 번째는 두 개 합친 거.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유음화로 한번 갑시다. 유음화. 자, 유음화는 유음이 되는 거죠? 즉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유음의 리을이죠. 자, 그럼 이제 니은이 리을의 앞 또는 뒤에서요. 리을로 바뀝니다. 유음은 리을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유음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다음 책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선생님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데 또 니은이 리을로 바뀌네요 라는 겁니다. 자, 조건이 달라요. 자, 조건이 앞에 미음과 이음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바뀌어요. 근데 자, 조건이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바뀌는 게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요. 그러니까 얘하고 만났을 때 2대 1로 싸웠을 때 리을이 모자가 털려서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제 2대 1로 싸우고 진 거죠. 그래서 여기 모자가 땅 하고 털리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리을도 울림소리예요. 힘이 세요. 비음도 울림소리도 힘이 세지. 그러니까 두 개하고 붙었을 때 안 되는데 유음은 혼자서 붙으면 1대1로 붙으면 세요. 자, 그러니까 얘하고 싸워봤는데 얘하고 안 써봤잖아. 그러니까 이 리을이 니은만 만나면 이제 당한 기억 때문에 얘한테 복수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요렇게 바뀌는데 리을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비음하는 얘네들이 앞에 그쵸? 미음하고 이응이 앞에 있었을 때만 일어나는데 얘는 니은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무조건 일어나요. 미친 듯이 패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유말을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뒤에 다 있을 때 그쵸?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리을과 니은 그쵸? 그래서 이 리을이 니은에 영향을 끼쳐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자, 여긴 앞에가 니은이고 뒤가 리을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의 앞에 있든 리을의 뒤에 있든 무조건 이 니은은 리을한테 얻어 터져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리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유음화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국외음화로 갑시다. 국외음화. 자, 국외음화도 자음 체계표를 먼저 한번 보면, 자, 국외음화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국외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국외음으로 바뀐 건데, 그럼 대상이 뭐겠어요? 요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쵸? 치읓으로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고, 티읒이 치읓으로 바뀌어요. 근데 왜 바뀌냐면요. 모음 이 때문입니다. 이 모음이 이건 자음체계잖아요. 이제 그 좋은 위치상 한번 보면 이 모음이 경국의 쪽에서 발음을 해요. 경국의 쪽에서 센 입천장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음은 100%다 울림소리입니다. 이 모음은. 그리고 모음 중에서 이 모음이 생긴 게 넘버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림소리들도 있지만 자음에 얘가 지금 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짱이 여기서 위치하니까 얘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뭐 하냐? 일로 와라. 그랬을 때 디귿이 네 하고 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야 얘 옆에서 붙어서 발음하기가 편해져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D보다는 G가 발음하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국외음화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바로 경국의 음화다라는 거죠. 이제 경자는 안 써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넣는 거예요. 이게 경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국의 음화예요. 자, 그러면은 보면은 치조음, 즉 잇몸 소리인 애들이 받침에 앞말의 받침에 디귿티읕이 있어요. 얘들은 이제 치조음이죠. 자, 그 끝나는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 그러니까 반모음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중모음일 때죠. 이중모음. 그러니까 반모음 이가 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뭐 야, 그렇죠? 야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야가 그러니까 야는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이 하고 아예요. 그렇죠? 이하고 아고 합쳐지고 요 이가 단모음 이가 아니라 반모음 이로 바뀝니다. 이건 이제 반모음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앞에서 이 앞에 강의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죠. 반몸인 반자음하고 같다라는, 그쵸? 그리고 짧게 발음한다. 그래서 여기에 위에 뭐가 찍히냐면 요렇게 반달 모양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그쵸? 아, 진짜 못 그리네, 그쵸? 아, 잘 그려봐봐요. 이렇게 반달 모양. 네. 어쩔 수 없네요.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나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반모음, 그죠? 그래서 이 이중모음에서 이제 반모음이 앞에 있을 때, 반모음 2가 앞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또 형식 형태소예요. 실제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일 때 경국음, 각각 경국음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 즉, 디귿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읓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보면 이제 해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돋이. 자, 이 해돋이를 보니까 이 이가 형식 형태소예요. 몸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받침이 넘어가죠. 받침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도 D가 돼요. 그렇죠? 자, 해도 D가 된 후에 이 D가 해도 G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구개음합니다. 이 이모음이 앞에 있는 디귿에 영향을 끼쳐서 발음하기 편하게 G로 가는 거. 자, 가치도 한번 보면 얘도 뒤에가 여기 말하는 요 뒤에 있는 게 형식 형태소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뀌게 되는 게 가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가치로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t가 치로 바뀌죠. 이 이모음이 티읕에 영향을 끼쳐서 구개음인 치읓으로 바뀐다. 그렇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요거는 이제 티읕과 디귿이 이제 있는데 그게 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축약이 일어났을 때 아직 우리가 축약을 배우지 않았지만 자, 히읗이 있는 경우에 이제 앞말의 받침에 비둘기집, 즉 비읍, 디귿, 기역, 지읒이 앞말에 받침 있고 뒤에 히읗이 있으면 거센 소리 되기 또는 격음화 또는 거센 소리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센 소리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먼저 디귿과 히읗이 합쳐지면서 티읕으로 바뀌어서 다 티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t가 뭘로 바뀌겠어요? 치로 바뀌죠. 다 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요 t 그러니까 치로 바뀌는 거는 구개음화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t로 바뀌는 거는 무슨 현상이라고요? 요게 이제 거센 소리 되기 또는 격음화라고 합니다. 거센 소리를 이제 한자어로 격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거센 소리 되기, 요게 구개음하다. 이해됐죠? 자, 된 소리 되기로 한번 봅시다. 된 소리 되기. 자, 된 소리 되기는 한문으로 이제 경음이 된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된 소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데 된 소리에는 5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지금 뭐냐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렇죠? 요걸로 바뀔 거예요. 그럼 요걸로 바뀔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얘네들밖에 없어. 기역이 쌍기역, 디귿이 쌍디귿, 비읍이 쌍비읍, 시옷이 쌍시옷, 지읒이 쌍지읒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앞음절에 예사 소리 받침과 뒤음절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만나면 뒤에 있는 예사 소리인 얘네들이 된 소리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예사 소리 이제 받침이라고 했을 때 그 받침이 뭐냐면 요 앞말의 받침이 비읍, 디귿, 기역이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받침, 비읍, 디귿, 기역이 오게 되면 뒤에 얘네들이 오게 되면 된 소리 되기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앞말의 받침 기역이 있고 지금 디귿이 있죠. 이 기역 때문에 디귿이 쌍디귿으로 발음되고,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서 이 시옷인데 이 시옷은 디귿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리고 그 디귿에 의해서 기역이 쌍기역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거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자, 그 다음이 얘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읍으로 바뀌죠. 받침에 이제 비읍이 있고 뒤에가 지읒으로 시작하니까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요게 바로 된소리 되기.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복잡해요. 의문의 변동 중에 제일 복잡한 거였는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 현상인데, 그죠? 자, 교체 현상 중에서 다른 현상들, 즉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등과는 달라요. 즉, 이 얘네들은요, 다른 음문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근데 이 음절의 끝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음절 끝에서, 그쵸? 음절 끝의 위치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독특하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이제 규칙에서 디귿, 시옷, 지읒, 티읕, 치읓, 티읕, 히읗을 대표하는 음문은 디귿이에요. 그래서 치읓도 디귿으로 발음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앞에서 아까 평파여름화를 이야기해서 평파여름화, 그렇죠? 자, 평파여름화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평파여름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보세요. 익숙한 게 이제 파여름이라는 거. 우리가 자음체계표에서 파여름이 있었죠. 자음체계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음체계표 다시 올라가면 자, 파여름 있고 제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인데 이 예사소리가 바로 뭐냐면 한자어로 평음이에요. 평음. 아까 된소리는 뭐라 그랬죠? 경음. 그쵸? 얘는 경음이라고 하고 거센 소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격음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경음아, 격음아 아까 얘기한 거. 자, 예사 소리가 이제 평음인데 보세요. 뭐가 있는지. 비읍, 디귿, 기역이 있죠. 그렇죠? 비읍, 디귿, 기역. 얘네들 좀 치우고 할게요. 자, 다시 보면 이제 비읍, 디귿, 기역이 평음이죠. 그래서 평파여름. 그죠? 평파여름. 평음이면서 파여름. 평파여름. 자, 그럼 평파여름은 뭐예요? 평음이면서 파여름인 비읍, 디귿, 기역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바뀌느냐? 받침에 쌍비읍이 오든지 피읍이 오든지 쌍디귿, 티읕, 쌍기역, 키읔이 오는 경우에 받침에 얘네들은 대표음이 다 얘네들로 바뀝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뭐 피읍일 때 입이라고 하면 발음은 뭐겠어요? 입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피읍이 표기상 오게 되면 대표음 비읍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가 뭐야? 거센 소리인 애가 평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평파여름하다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요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보면 대표음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에요. 자, 이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기역, 디귿, 비읍이 평파여름이라고 그러죠. 이게 평파여름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얘네들은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받침에 오면 그대로 니은입니다. 받침에 그냥 리을이고 리을이 오면 그냥 리을로 발음하고 받침에 미음이 오면 그냥 미음으로 발음하고 이응이 오면 그냥 이응으로 발음해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교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쵸? 이해돼요? 근데 얘네들은 확실히 교체예요. 얘네들은 확실히.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는 확실히 교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체 현상 중에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대표음을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는 것을 평파여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수님들이, 딴 교수님들, 그죠? 자, 이제 평파여름화 이해됐죠? 얘는 평파여름화예요. 그래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받침을 표기할 때는 우리가 대표음이 디귿인데 그것이 아니라 시옷을 표기해요. 그래서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시옷을 표기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받침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뒤에다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있죠? 형식 형태소를 넣어보면 이 받침이 그대로 연음이 돼서 발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요걸 집어넣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음을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예를 들어서 이라는 걸 집어넣읍시다. 주격조사 이. 그러면은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에요. 우리는 발음을 인터넷이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의 받침을 우리가 시라고 발음하니까 얘가 시옷이구나. 그래서 외래표기법에서는 이 시옷으로 적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몸 역행동화 있는데 얘는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이 표준 발음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체 현상에서는 설명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 얘도 동화 현상이기 하기 때문에 집어 넣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역행이라는 것은 이제 방향으로 했을 때 뒤에 있는 의문이 이렇게 거꾸로 앞에 있는 의문에 영향을 끼칠 때 우리가 역행동화라고 그래요. 자, 이제 또는 이제 전설모음인데 요 전설모음 우리가 이제 단모음 체계에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눴죠. 혀의 앞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갔니? 꼭 찾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전설모음, 그죠? 그러니까 전설모음하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전설모음이 아닌 게 전설모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전설모음에 지금 보면 다 뒤에 이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왜 전설모음이라고 하는지. 자, 앞음절에 후설모음인 오아우어가 뭡니다. 오아우어. 자, 뒤음절에 전설모음 이가 와요. 자, 그러면은 이에 끌려서 전설모음 이렇게 바뀝니다. 아가 에로, 어가 에로, 우가 위로, 오가 외. 그래서 전설 모음인 이가 이렇게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 모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역행동화. 이 모음 역행동화다. 자, 그럼 봅시다. 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모음이 뒤에 있죠. 이 모음이 요 앞에 있는 아라는 모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아라는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어서 에라고 바뀝니다. 자피다에서 요 히가요. 그렇죠? 히에 이가 있죠. 그렇죠? 자, 이 모음이 이 앞에 있는 이건 뭐야? 너무 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모음이 요 앞에 있는 아의 영향이 끼치면 이 아가 뭐로 바뀌겠어요? 에로 바뀔 거예요. 제피다. 얘들은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사투리에 나타납니다. 사투리. 방언. 지역 방언에. 그렇죠? 그래서 표준 발음은 아닌데 어쨌든 동화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교체 현상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탈락 현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탈락 현상. 자, 탈락은 말 그대로 한 의문이 없어져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 그래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세 가지. 자음군 단순화, 그다음에 리을 탈락, 그다음에 히읗 탈락.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보면 자음은 우리가 자음과 모음할 때 그 자음이고 군자가 무리 군자입니다. 무리. 그래서 자음의 무리, 즉 겹받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겹받침. 이 겹받침은 두 개의 의문이거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음군이 단순하게 된다.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 자, 그래서 음절의 이제 끝부분에서 겹받침 중에 그렇죠? 접받침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해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 리을 기억에서 보면 리을이 탈락하고 기억이 남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읽고에서는 리을이 그렇죠? 남고
받고에서는 비읍이 남게 된다. 즉 리을이 탈락하고 리을이 탈락한다. 이해되죠? 자, 지금 이제 자음군 단순화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자음 중에 뭐가 대표적으로 발음이 되느냐라는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준 발음법 할 때 그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음군 단순화라는 개념만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리을 탈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리을 탈락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합성과 파생어를 만들 때하고 활용 과정일 때. 자, 활용이라는 건 용언의 활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언의 활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이제 용언의 활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간의 어미가 결합하여 어미가 변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활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활용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뭐냐,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뭐 먹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제가 나눠보면 이렇게 해서 요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앞부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죠. 이걸 우리가 어간이라 부르고 이 뒤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형태가 다르죠. 이 부분 어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간의 어미가 면서 어미가 이렇게 변하는 현상, 이렇게 변하는 거를 우리가 활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제 합성과 파생. 합성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거고 파생은 어근의 접상을 결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합성어를 만들고 파생어를 만들 때 형태에서 이제 끝소리의 리을이 옵니다. 자, 끝소리 리을이 이제 나도 소주 앞에서 나도 소주 앞에서 탈락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딸 체언의 이제 어근이죠. 어근의 리을이 그쵸 있어요. 요 님은 접사입니다. 접사, 전미사, 전미사의 니은 있죠. 나도 소주 할 때 나가 있습니다. 그쵸? 리을이 니은을 만났죠. 리을이 떨어져 나가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따님 이렇게 됩니다. 따님 이해됐죠? 자, 그다음 바늘의 리을 있죠. 요 뒤에 지읒으로 시작했습니다. 요 지읒 그쵸? 리을이고 그래서 바느질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제 활용 과정에서 보면 활용에서 이제 리을 자, 리을이 있는 어간이 있습니다. 어간은 이제 끝소리 리을이 오, 너 병신 앞에서 아니 이게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암기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소주 네. 그래서 오, 너 병신 네. 좀 웃기긴 하지만 안 웃기나요? 네, 저만 웃긴가요? 저만 또라이인가요? 네. 어쨌든 오, 너 병신 앞에서 탈락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갈다의 어간의 받침이 니을이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앞에서 간이 그렇죠? 니은 앞에서 비읍 앞에서 시옷 앞에서 그렇죠? 그다음이 오 앞에서 탈락하죠. 그래서 오, 너, 병, 신 앞에서 탈락한다. 그렇죠? 둥글다도 똑같아요. 둥근이, 둥근, 둥급니다. 둥구시다, 둥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외 없이 탈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을 탈락 규칙 활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읗 탈락이 있습니다. 히읗 탈락. 자, 히읗 탈락은요, 히읗이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이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제 어미가 오게 되면 히읗이 탈락하는데 뭐에서 탈락? 발음에서 탈락하지 표기에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에서만 탈락해요. 표기에는 남아 있어요. 또 적어야 되죠. 저 표기에는 남아 있음 이렇게 봅니다. 자, 왜 이렇게 적었냐면 위에 거 보세요. 위에는 표기에서 탈락했죠. 그렇죠? 표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표기는 남아 있어요. 근데 발음할 때 없어져요. 표기는 남아 있어요. 발음할 때 없어져요. 그렇죠? 자, 여기 굉장히 독특합니다. 히읗이. 그렇죠? 그러니까 히읗이라는 이 음가가요.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평음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이건 격음이다, 그러니까 거센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큰 거예요. 얘가 발음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약한 소리다. 약한 소리는 예사 소리를 봐야지 거센 소리나 된 소리처럼 소리의 세기가 이게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얘는 평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예요. 그러면은 격음으로 보는 거지. 거센 소리도 아니다. 얘는 거센 소리다. 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거센 소리 대기 할 때 이 히읗이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히읗이란 거는 거센 소리, 즉 격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굉장히 애매해요. 이해되죠? 자, 그냥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 교양사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탈락한다는 얘기예요. 자, 농담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히읗을 발음하면 좀 변태 같아집니다. 조한, 노아, 그렇죠? 실한 변태처럼 보여서 네, 좀 그리고 히읗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목에다 좀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이제 탈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음 탈락으로 오면 이제 의탈락 규칙 활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동음 탈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의탈락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 활용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 이제 어간에 이제 모음이 의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크다의 그죠? 어간에 의로 끝나요, 그죠? 자, 그 뒤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옵니다. 자, 그럼 앞에 탈락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뒤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했어요. 이거 이응 없는 거예요. 어로 시작했어요. 자, 모음은 다 울림소리라고 그랬죠. 모음이 힘이 세요. 그래서 얘하고 만나면 일단은 모음끼리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다처럼 이제 예를 봅시다. 주다가 있어요. 주다. 자, 주다에 어서를 결합을 한번 시켜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결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서로 합쳐져요. 그러니까 우하고 어하고 합쳐지면서 저서 야, 우리 둘 다 살아남자라고 해가지고 이중모음화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둘 다 살아남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를 탈락시킬 수가 없잖아요. 애매하게. 근데 뭐 문제가 되는 건 이 의하고 어는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쳐지려면 둘 중에 하나가 반모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는 반모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반모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오우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가 반모음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의는 반모음이 없어요. 의는 반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가요 어하고 부딪혔을 때 이 의는 탈락을 해버립니다. 이해됐죠? 얘가 좀 마음이 넓어요. 의가 왜 이제 마음이 넓냐면 어 중성을 이제 훈민정음의 이제 제자 원리 보면 중성을 만들 때 천지인이라고 해서 상형의 원리로 인해서 하늘을 본따서 아래하를 만들고 땅을 본따서 을을 만들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따서 이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로 이제 많이 비유를 하죠.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넓어. 그쵸? 그러니까 그래, 아유, 그냥 네가 해라. 라고 해서 얘가 양보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탈락해서 규칙적으로 무조건 탈락합니다. 그래서 탈락 규칙 활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다 의로 끝났을 때, 그죠? 어간이 의로 끝난 애들. 자, 동음 탈락은요. 똑같은 소리가 오게 되면 탈락을 합니다. 즉 모음과 모음이 얘도 이중모음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타아하고 여기에서 아와 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응은 없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가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를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타다도 탔다, 서도 서, 섰다, 켜도 켜, 그렇죠? 그 다음에 켰다, 펴도 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탈락을 해버립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동음이 아가 탈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교수님 이거는 뭐예요? 켜라고 할 때 이거는 동음이 아닌데요? 이건 여고 이건 어고 얘 이중모음이죠. 그쵸? 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는 형태 그러니까 좀 나눠보면 이 어가 됩니다. 그쵸? 요거는 반모음이죠. 이게 반모음이.
이제 그림을 못 그려요. 그죠? 지금 마우스로 사실상 손으로도 그림을 못 그리는데 마우스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못 그리겠습니까? 난리 났네. 그죠? 너무 커요. 반달 모양이. 좀 예쁘게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건 뒤에 어가 있죠. 여기도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만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여에 보면 어가 끝났고 요거 어로. 그죠? 그래서 탈락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탈락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첨가 현상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첨가 현상. 자, 첨가는 없던 의문이 더해지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니은 첨가. 자,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서 합성 명사를 이룰 때요. 그 사이에 이제 니은 소리가 덧나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만났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잇몸 할 때 니은이 덧나죠. 그래서 요 시옷을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소리 현상 중에 바로 이 니은 첨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첨가를 따로 빼낸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 개가 첨가돼요. 니은, 그죠? 니은이 첨가합니다. 이건 니은이 하나 첨가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발음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규칙을 막 생각하기보다는 발음을 해보면은 내가 니은을 넣어서 읽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축약이 있어요. 축약. 자, 축약은 두 음문이 합쳐집니다. 그죠? 축약은 말 그대로 합쳐지는 거죠. 하나의 음문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음 축약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거센소리 대기라고 하고 아까 한자어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격음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격음. 자, 그래서 이 거센소리 대기는 히읗과 비둘기집이 만나면 피톨퀴체으로 바뀝니다. 피톨퀴체. 네. 자, 히읗과 비둘기집 만나면 피톨퀴체이에요. 자, 얘 네 개가 우리가 거센소리죠. 그렇죠? 거센소리. 그렇죠? 이 거센소리가 이 네 개예요. 네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카츄 털이 거센소리입니다. 피카츄 털. 네. 피카츄 털은 노래요. 네. 그 털이에요. 피부가 아니고. 네. 자, 어쨌든 피카츄 털이라는 이제 거센소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비둘기집이 피톨퀴치앱으로 바뀌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봅시다. 니은 기역과 히읗이 만났죠? 키읔으로 바뀝니다. 히읗과 디귿이 만나면 티읕으로,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피읍으로, 그죠? 지읒과 히읗이 만나면 치읒으로 바뀐다. 쉽죠? 자, 이제 모음 축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모음 축약은 사실 지금은 이제 빠졌어요. 왜냐하면 축약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문이 하나가 그 두 개의 음문이 하나의 음문으로 합쳐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음문이 그죠? 축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음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모음 축약은 하나의 음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교수님 보세요. 보아에서 비읍이래. 오하고 아홉서 파. 오하고 아서 여기서 오하고 해서 와서 사이하고 이하고 아하고 이하고 세 줄어들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와 있죠. 이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인데 한번 보세요. 얘는 오하고 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오는 다시 반달 모양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반모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모음도 모음이에요. 얘는 단모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음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모음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저 그냥 앞에 있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축약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음절이 줄어든 거예요. 한 음절로 줄어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모음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축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첨가 현상에 최근에 이제 또 하나를 뭘 얘기하냐면 이제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요. 첨가 현상에 반모음 첨가가 있어. 반모음 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되어라고 하는 걸 표준 발음은 원래는 되어죠. 그렇죠? 근데 얘가 허용이 된 게 되여를 표준 발음으로 허용을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발음한 것도 허용하겠다라는 거. 이것도 표준 발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왜 여가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이가 영향을 끼치는데, 자, 그래서 이 열을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는 이하고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리고 얘는 반모음 이제 2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이 반모음 2가 뭐예요? 첨가된 거야, 지금. 요게 첨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모음 순행동화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어가 여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이모음이 영향을 끼쳐서 바뀌었으니까 이모음 순행동화. 순행은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했죠. 순행 이렇게 가는 게 순행동화. 그죠? 그래서 이모음 순행동화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반모음이 첨가된다. 그렇죠? 이거를 첨가 현상으로 지금 이제 학교 문법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해됐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형태소, 형태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태소를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